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국어를 탄탄하게 만들어드리는 도시락국어 은나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말의 의문체계라고 해서 뭔가 딱 보기에도 문법 같지 않니? 그치?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문법 중에서도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일단은 요거를 좀 봐주세요. 자, 우리말의 의문이라는 거 조금 있다가 의문이 무엇인지 공부하긴 할 건데요. 이 의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음과 모음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어떤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국어 달인 퀴즈로 요런 걸 공부했었는데요. 자, 요런 걸 제가 내드렸었는데 오늘 자음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오늘은 자음과 모음 중에 자음만 공부할 건데 이 자음을 공부할 때 요걸 모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즉 이게 발음기관의 단면도인데 자, 1번, 즉 요 두 입술을 의미하는 거다. 여러분, 요런 위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여기 요 2번 부분 여기가 뭐냐면 앞니 바로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 앞니 귓가가 여기.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윗잇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국어 달인 퀴즈 시간에는 이 용어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윗잇몸. 자, 그리고 이 윗잇몸과 자, 혀로 봤을 때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야? 바로 혀의 끝부분. 혀의 끝부분, 혀끝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윗잇몸과 혀끝이 부딪히면서 소리를 낼 거야. 이런 식으로 따라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4번 부분이 어디냐면 4번 부분 자, 입천장 부분인데요. 입천장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쯤에 있는 좀 딱딱하고 우둘두툴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센 입천장, 그리고 여기와 맞닿아 있는 혀 부분은 바로 혓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센 입천장, 혓바닥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쯔 이런 소리들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나 입천장에서요. 좀 더 목구멍 가까이에 있는 요 입천장 부분은 센 입천장보다 훨씬 더 매끄럽죠. 그래서 여린 입천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와 맞닿을 수 있는 거 바로 혀 뒷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 만나서 이런 식으로 기역과 같은 계열들이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흐 하고 소리 내면 어디에서? 바로 이 목청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여기 목청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 국어 달인 퀴즈 시간을 통해서 요런 용어들을 좀 기억해 두세요. 알겠지? 이 용어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의 할 일 뭐냐? 일단은 의문의 뜻을 우리가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문의 자음과 모음, 뭐 소리의 길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자음과 모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거를 이 자음 체계표를 완벽하게 암기를 다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완벽하게 이해는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표를 채울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 모음 체계표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오늘은 뭐에 대해서? 자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바탕 다지기로 일단 은나쌤 스타일로 제가 이거 쫙 정리해드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활동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의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지. 우리 의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의문이라는 건 바로 뭐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즉, 말의 뜻을 구별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못 부르는 노래지만 살짝 노래를 불러보면 네, 님이라는 글자에 미안해. 자, 님이라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어. 나도 정확하게 누구 노래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들아, 자, 이 님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그러니까 님은 뭐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글자에다가 그냥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고작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남이 되어버린다. 즉, 점 하나 찍었더니 의미가 확 달라져버리는 거죠. 즉, 말의 뜻이 확 달라진다라는 거야. 느낌이 왔니? 즉, 이 말과 이 말, 즉 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요거는 모음 이, 요거는 모음 아
즉 이렇게 모음이 하나 살짝 달라지니까 말의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렸다. 즉 말의 뜻이 확 구별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여기 말과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미음과 비읍 때문에, 그치? 미음과 비읍. 사실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어쨌거나 다르니까 이렇게 살짝 달라져 버리니까 말과 발이라고 하는 아예 다른 의미로 구별되어지죠. 구분되어지죠. 또 여기도 불과 북이라고 해서 리을과 기억이라고 하는 이런 자음이 살짝 달라졌다고 해서 또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즉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소리고요. 소리의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거야. 왜냐하면 얘들아 이거 뭐 더 나눌 수 있니? 못 나누잖아. 그치? 가장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고요. 즉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런 모음이라던가 이런 자음들이 바로 그래서 음운의 한 종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음운의 뜻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예 서술형으로 써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음운의 뜻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서술형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암기를 해두세요. 알겠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알겠지? 자, 그래서 음운의 종류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도 있는데 일단 소리 길이 먼저 좀 얘기를 하면요. 소리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 눈에 눈이 들어가다 이거 이 농담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있거든요. 개그 또 옛날 개그인지 모르겠지만 눈에 눈이 들어가는 눈물인가 눈물인가 뭐 이런 개그가 있단 말이야. 즉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요 되게 짧은 눈이야. 아니 긴 눈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길게 발음해야 돼. 하지만 우리의 이 눈은 짧게 발음해야 돼요. 눈에 눈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니까 눈 똑같은 발음인데 이렇게 소리가 길어졌느냐 짧아졌느냐 요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린 거죠. 말의 뜻이 구별되어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길이도 음운의 일종으로 본다라는 거. 물론 가장 주된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소리의 길이도 거기에 이렇게 포함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음과 모음이 헷갈린다라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 이게 모음인지 뭐 이게 자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니은, 디귿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여기 한자가 이 자자는 아마도 아들 자자일 거고 여기 있는 이 모자는 어미 모자일 거야. 즉 얘는 아들이고 얘는 엄마라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거 읽어봐 그러면 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읽어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거? 그치? 그냥 기억 뭐 이러잖아. 그치? 분명히 소리가 있긴 있는데 얘는 혼자서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모음이 얘가 뭔가 이렇게 붙어줘야 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난단 말이야. 아하. 즉 엄마는요. 엄마잖아. 혼자서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엄마 없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기가 기억, 이런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게 자음인 거고 여기 있는 모음 같은 경우는 이렇다라고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이 한글을 만드실 때 얘는 뭐라고 했냐면 닷소리라고 했어. 뭐냐면 자음이 닷소리인 거야. 누군가 항상 닿아야만 소리가 난다라는 의미로 닷소리고요. 이 모음 같은 경우는 헛소리라고 했어. 왜냐하면 혼자서도 소리가 잘 나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그냥 뭐 이거 암기해둘 필요는 없어. 그냥 그렇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19개의 자음과 21개의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자음 즉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것들이 14개고요. 쌍기역, 쌍디귿 이런 식으로 복합 자음 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5개에서 총 19개. 그리고 모음 같은 경우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래서 21개, 다 합치면 몇 개? 40개. 즉 우리나라 음운의 개수는 뭐 40개다.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거야. 알겠지? 맞는 말이고요. 단모음, 이중모음 뭔지는 우리 모음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니까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런 자음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데 자,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일단 요 그림 먼저 볼게요. 그리고 요거 먼저 얘기하겠다. 얘들아, 요거 먼저 얘기할까? 자, 우리가 자, 감이라는 말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자,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요 기억을 우리가 첫소리라고 하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모음 자리 있지? 여기를 가운데 소리라고 하고요.
가운데 소리, 그리고 이게 받침으로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끝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써도 우리가 아라고 읽잖아. 그치? 이렇게 써도 아라고 읽고요. 왜 그럴까? 똑같아. 즉 여기 있는 요 이응은요 사실은 진짜 자음이 아닌 거야. 자음에 음가가 없어. 그냥 이렇게 쓰기 좀 애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숫자 0을 쓰듯이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즉 첫 소리에 나오는 이응은요 자음이 아니다. 일단 여러분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알겠지? 첫 소리에 나오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다. 알겠죠? 반면에 근데 자 아와 앙은 분명히 다르다. 여기 있는 이 받침 이응은 분명히 어떤 음가가 있어. 음의 어떤 소리가, 어떤 음의 가치가 있지만 여기 나오는 이응은 자음이 아니다. 음가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나면 이렇다는 거지. 자, 내가 이 얘기하려고 했어. 첫 소리에 나온 이응은 무조건 지워버려. 그럼 얘는 뭐만 있는 거니? 얘는 오로지 모음만 있는 거야. 얘는 어때? 자음과 모음이 함께 있는 거고요. 그치? 자, 그렇게 보고 일단 우리 모음인 아만, 아, 하고 여러분 소리를 내보시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여러분 스스로 자꾸 소리를 내보시고, 막 해. 누군가 옆에서 보면 쟤 미친 거 아니야? 쟤 왜 저래? 혼자서 왜 저래? 이런 말이 들리게끔 큰 소리로 아 이런 거 한번 해보셔야 자꾸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납니다. 알겠지? 그래서 한번 해봐요. 아 라고 하면 그냥 뭐 이상하지 않아. 그냥 아 하고 소리가 그냥 막힘없이 끊김없이 그냥 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를 하다가 자를 한번 해봐. 아 자 하면 뭔가 막혀. 그치? 뭔가 그냥 소리가 쭉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번씩 방해가 있다는 거지. 자,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자, 하고, 자, 소리가 잘 안 난다? 그치? 이런 식으로. 이런 자음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쭉 폐에서 이렇게 공기가 나오는데 이 공기가 나올 때 어디선가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장애를 받고 방해를 이렇게 받는 거야. 이게 다르다라는 거야. 알겠지?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고요. 자음은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원래는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좀 앞으로 넘어가서 자, 자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방해를 뭔가 받으면서 이렇게 좀 한 번씩 끊겨가면서 나오는 소리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모음 없이는 혼자 소리 날 수가 없습니다. 알겠지? 그냥 기억, 이거 혼자서는 소리가 안 난다고요. 알겠지? 자, 그렇지만 모음 같은 경우는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로 그냥 쭉 하고 소리가 나오는 반면 자, 나오고 자음 없이도 혼자서 소리 날 수 있다. 아, 야, 여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봤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자음 체계표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암기만 해주신다면 여러분 이 단어는 걱정할 게 없다. 진짜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를 안 하면 다 틀려. 하지만 공부를 하면 다 맞아. 뭐 약간 공부만 하면. 이런 거야. 알겠지? 찍을 수는 없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표를 좀 외우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는 요거부터 소리 나는 위치좀부터 요거부터 좀 볼 텐데 자, 우리 아까 국어 달인 퀴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네, 여러분들 이 발음기관의 단면도를 항상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주시면서 이 그림을 항상 연상해 주시면서 보세요. 자, 즉 여기 앞쪽에 있는 거 두 입술이야. 자, 미음 같은 거 소리 내려고 하면 무 어때? 다 두 입술이 맞부딪히면서 그냥 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은 어디라고 했니? 앞니 뒤쪽 부분 어디라고? 여기가 바로 윗잇몸이고요. 여기는 혀끝이지.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서 스 이런 것들 하면 어때? 혀끝이 윗잇몸을 치면서 소리가 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이 부분 입천장에서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좀 딱딱한 부분을 우리가 센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센 입천장과 맞닿아 있는 게 바로 혓바닥이지. 자, 센 입천장과 혓바닥이 만나서 츠 이런 소리들이 난다라는 거 자꾸 소리 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야? 입천장에서 좀 목구멍에 좀 더 가까운 안쪽에 있는 부분을 좀 매끄러워서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혀 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린 입천장과 혀 뒤가 만나서 크 이런 소리들이 난다. 그치?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때? 자꾸 뭔가 뒤로 들어간 느낌 들지? 이렇게 다 뒤로 들어간 느낌 들지? 자, 이런 것 때문이다.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목청 부분인데요. 여기는 자, 히읗 소리. 흐 하면 바로 여기에서 흐
하고 소리가 난다. 알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요 그림을 보면서, 지금 요 소리 나는 부분을 5구간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5구간으로 나누는 거구나. 즉, 자, 두 입술 구간, 윗잇몸 혀끝 구간, 센 입천장 혓바닥 구간, 여린 입천장 혀뒤 구간, 목청 구간 이렇게 5구간으로 나누는구나. 이렇게 해서 발음 단면도를 내 머릿속에 좀 연상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암기하기가 쉽거든. 알겠지? 지금 막 바로 외워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계속해서 연상을 해, 이 그림을. 알겠지?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 부분을 한번 자 외워볼게요. 자, 소리 나는 위치 맨 앞부분이 어디라고요? 두 입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앞니 뒤쪽 부분 윗잇몸이라고 했어. 윗잇몸과 혀끝이 만나서. 자, 그리고 입천장이 나옵니다. 입천장에서 어디? 딱딱한 부분 센 입천장과 혀바닥. 그리고 입천장에서 좀 더 뒤로 가면 여린 입천장과 혀뒤. 그리고 뒤에 목청 소리, 목청 사이에서.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자꾸 연상을 해두시면서 암기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소리 내는 방법에서 안울림과 울림, 즉 성대의 울림에 따라서 요 자음을 좀 나눠보면 울림과 안울림 소리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이 울림, 선생님 여기 실수를 했구나. 자, 여기 일어나지 않는 소리 얘들아. 일어나지 않는 소리.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은요.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수정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울림 소리는요. 성대의 울림, 즉 여기가 성대인데 여기가 울리는 거야. 미세하게 진동이 있어. 여러분들도 이따가 이렇게 소리 한번 대보면 할 거야. 자, 근데 일단 모든 모음은 다 여기가 울립니다. 그리고 자음 중에서는요. 원래 자음은 다 안 울려요. 근데 4개만. 여기 있는 요거 4개 있지? 요거 4개만 울림 소리에 해당해서 요거는 울립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안 울림 소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대의 울림이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자음은 다 안 울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자, 여러분 일단 요걸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은하고 발음하다가 옥이라고 해봐. 즉 여기 요 이응은 어차피 소리 안 난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요거. 즉 얘는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소리 내는 거야. 근데 니은은 다 어때? 요거지. 울림 소리지. 그리고 여기도 어차피 소리 안 나니까 즉 오라고 하는 오로지 모음. 즉 계속 울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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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에 기역이라고 하는 이 안 울림 소리를 딱 발음했을 때 성대의 울림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옥 하면 여러분 느꼈니? 자, 은 할 때 지금 성대가 미세하게 떨려요. 은하고. 근데 진동을 해. 근데 옥 할 때 그 미세한 진동이 사라져요. 그치? 한번 해봤지? 꼭 해보세요. 이런 거.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고, 자, 이런 거 왜 굳이 이렇게 나눌까 라고 생각해 보면 뭐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기는 요 내용들이지. 요거 4가지. 요거 뭐 이걸 못난 오리라고도 외우고, 뭐 노란 양말이라고도 외우고, 나라 마음이라고도 외우고, 막 더 다양하게 외우는데 요거를 다른 거에 비해서, 즉, 뭐, 츠, 크, 트, 이런 어떤 자음들에 비해서 얘네들 보면, 뭔가 되게 막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밝고 이런 느낌 나지 않니? 그래서 이런 울림 소리들을 좀 많이 쓰게 되면 시라던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밝고 부드럽고 경쾌하고 이런 느낌이 나고요. 이런 것들을 일부러 좀 배제하고 얘들을 좀 많이 쓰게 되면 좀 더 거친 느낌이 나고 이렇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울림 소리 와 안 울림 소리, 일단 자, 자음들이 많은 이쪽이 안 울림 소리인 거고요. 요 4가지에 포함된 게 바로 울림 소리다. 알겠지? 모든 모음은 울림 소리고 요 4가지도 울림, 나머지는 안 울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걸 보도록 할게요. 예사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자, 이거는 뭐냐면 소리의 성질에 따라 나는 건데, 우리의 자음들이 3중체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힘을 주면 끄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거칠게 소리를 내면 크가 됩니다. 그죠? 크. 어때? 사실 이 그라고 하는 건 우리 아까 단면도에서 봤지만
어때? 여린 입천장과 혀뒤 사이의 소리야. 그하고 약간 뒤쪽에서. 근데 이 소리 나는 위치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 소리 날 때 조금 더 힘을 주면서 소리를 내면 그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드뜨트, 츠츠츠, 뭐 있었냐? 스스 이런 식으로 뿌뿌뿌 이렇게 소리만 좀 같은 위치에서 소리만 강하게 내주면 이렇게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중체계로 되어 있는데 가장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사소리라고 하고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치읓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서 성대에다가 힘을 조금만 더 주면 바로 된 소리가 나는데요. 이 된 소리가 바로 쌍발음들 있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들이 된 소리구나. 자, 그리고 거센 소리는 여기에서도 더 좀 성대에 힘을 주면서 여기서 좀 더 거칠게 탁 하고 내비는 소리인데요.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 그래서 크, 트, 프, 츠 어때? 좀 거센 느낌이 나지? 이런 것들을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굳이 기역에 된 소리는 쌍기역이고 거센 소리는 키읔이고 이거 외워둘 거야? 아니지. 우리가 느낌으로 크크크 드뜨뜨 뿌뿌뿌 뭔지 다 삼중체계인 거 금방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암기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어쨌든 자 소리 내는 방법 예사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비음과 유음을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비자가요, 코비자고요. 여기는 이 유자가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음부터 보면, 자, 원래는 우리가 소리가 다 이 입안으로 소리가 이렇게 뿜어 나오거든요. 근데 요 비음은요, 입안 통로는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면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그게 다 얘네 때문인 거야. 얘네가 뭔가 이상하게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코를 실제로 이렇게 막고요. 요런 소리들을 한번 내볼게요. 엄마, 맘마. 어때? 코맹맹이 소리 나지? 그런데 만약에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소리 내보면 자, 과자, 기차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치? 이게 다 얘들 때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코로 소리가 나온다. 알겠지? 자, 그리고 흐름소리 흐름소리는요, 흘러가. 근데 뭐가 흘러가냐면, 공기가 양옆으로 흘러가. 우리가 르하고 발음하면, 르하고 이 입술 양옆으로 공기가 르하고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얘를 흐름소리라고 하고, 요거는 리을밖에 없다. 알겠지? 자, 공기를 양옆으로 이렇게 흘러보내면서 내는 소리, 르,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비음과 유음. 얘들아,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여기만 외우면 됩니다. 여기만. 근데, 뭐, 이거를 외우는 방법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뭐 다른 방식으로 다 알려주시는데 나는 사실 뭐 이상하게 막 무슨 막 말을 만들어내서 외우고 이런 건 내가 약간 좀 거부감이 살짝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말 만들어내긴 하는 건데 바다새, 저급평, 못난오리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외워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애들은 외우지 말자고 우리. 왜? 어차피 다 알잖아. 뿌뿌뿌, 뜨뜨, 드뜨트, 스스, 드뜨트, 크크크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외우지 말고 그냥 이것만 딱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다 채울 수 있겠죠. 알겠지? 바다새, 저급평, 못난오리 뭐 이런 식으로 자꾸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연습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비밀 레시피에다가 요거 암기하는 거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 놓은 거 보이지? 그거 자꾸자꾸 여러분 다운 받으셔가지고 특히 시험 전날 뭐 이런 때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겠죠.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부 다 했어요. 이거면 끝이야,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또 잠깐만 쉬었다가 교과서 내용 살짝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교재는 100페이지야. 어우, 느낌 좋은데 100, 어쨌든. 자, 100페이지 해주시고요. 여기 처음에 활동 1부분에 일단 의문의 특징, 뭐 이래서 곰과 불,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미 다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누나와 그리고 진혁이라는 친구와의 대화글을 좀 살펴볼 텐데 여기 내가 일부러 좀 빈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지 마시고요. 여길 잠깐 봐주세요. 자, 곰이라는 낱말을 이루는, 그쵸? 기역, 미음, 오, 미음. 자, 이게 첫 소리고, 요게 가운데 소리고, 요게 끝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 중에서 하나가 바뀌면 뜻이 달라져.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곰과 불이라고 해서, 아니다.
곰과 봄이구나. 자, 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이것과 이것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확 달라졌지. 이처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한다? 이거 뭐라고 한다? 얘들아? 이거 의문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거를 암기를 꼭 해두시라고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알겠지? 요거 서술형으로도 나온다. 자, 그리고 의문은요. 자, 이렇게 나누는데, 즉,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는 무엇과 모음과 모음을 만나야만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자음. 알겠지? 모음과 자음으로 나눈다. 아, 그렇구나.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기준을 자세히 알려줘. 쉽게 말해서 소리 낼 때 모음은 공기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소리야. 즉,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음은 공기가 뭔가 방해를 받으면서 자, 가 이런 식으로 방해를 받으면서 나오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라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진영이가 이제 좀 알 것 같아. 자, 그럼 자음과 모음을 한번 적어볼래?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우리는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자, 의문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요거는 얘들아 형태소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자,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다. 요거는요, 우리 문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적어놓으면 좋겠지? 자, 분리하여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의 단위다 라고 했을 때 이 분리라는 게 아마 여기서는 자립할 수 있느냐 이런 거야. 그래서 단어를 의미하고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다. 요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치? 그리고 5번 발음할 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어절이라고 합니다. 미안해. 음절. 즉 우리가 일음절 그러면 한 글자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한 글자를 한 번에 소리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음절이라고 한다. 나머지 것도 꼭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2번. 다음 중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끼리 짝지어지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라고 하는 모음과 이라고 하는 모음이 달라지면서 의미가 확 달라졌죠. 자, 곰과 봄 같은 경우도 기역과 비읍 때문에 의미가 달라졌네요. 자, 문과 물도요. 니은과 리을 때문에. 자, 발과 불은 여기 아와 우 때문에 맞네요. 자, 봄과 솜은 이거 아닌데. 자, 여기 비읍인 거지. 비읍과 시옷 때문에 달라진 거죠. 답은 5번입니다. 너무 쉽네요. 자, 그리고요. 자,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는 걸 뭐라고 하느니 얘들아? 방해를 받는 거 자음이라고 했고요. 자, 지금 문제를 다시 보니까 보기가 설명하는 음은 즉 자음이 쓰이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기어, 이응, 시옷, 지읒, 이응, 히읗, 이응 다 뭐야? 이거 다 자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맨 첫 소리에 나오는 이응은 자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거 지워버리면 아하 얘는 뭐만 있는 거야? 얘는 오로지 모음 혼자 있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애들은 얘들아 우리가 자음, 모음, 뭐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만약에 가 이런 것들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자음 혼자만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안 받고 나오고, 그치? 목청의 울림이 있대요. 자, 울림소리이자 방해를 안 받는 거. 뭘까? 우리 일단, 뭐 너무 쉽지만, 일단 요거 그냥 복습하느라고. 우리 울림소리는 뭐가 있다고 했니? 모음과 니은, 리을, 이응, 미음. 요것만 우리 울림소리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 중에서 발음기관의 방해를 안 받는 건 이거밖에 없다. 즉, 답은 모음인 거죠? 얘들은 받으니까 자음이라서. 자, 그리고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자음으로 묶인 거.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기역과 시읒. 자, 그, 스. 똑같니? 뭔가 위치 달라졌지? 그, 스. 앞으로 나오지. 그치? 자, 또 이것과 이거, 드, 흐. 어때? 드는 좀 앞쪽이고 흐는 좀 뒤쪽이야. 그쵸? 자, 무와 뿌, 무뿌. 여기는 다 어디에서 두 입술이 만나면서 소리가 나네요. 정답은 3번인데요. 여기, 자, 근데 3번인데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보고 있는데 막 혼자서 막 막 혼자서 막 이럴 거야. 그 선생님이, 야, 너 조용히 안 해! 막 이러겠지, 선생님이. 뭐 괜히 컨닝하나 이럴까 싶어서.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 표를요 암기해 두시면요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냥 표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딱 받는 순간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 이 표를 요 문제들이 나오는 부근 어디에다가 빨리 적어 놓는 거야. 까먹기 전에 확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요 사실은 내가 입으로 막 시험 볼 때는 당황해가지고 이게 헷갈린다고 사실은 입으로 막 해보고 이러는 게. 그러니까 막 입으로 막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표를 빨리 적어서 보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정확하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도 확인해 보시면 자, 이거랑 이것만 확인하자. 기억과 시옷. 기억, 시옷. 다르잖아. 그치? 그런데 무와 뿌는 어때요? 같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구나 라고 이렇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것들은 헷갈릴 수 있다. 오히려 입으로 발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공부할 때는 자꾸 입으로 해보시고요. 시험 볼 때는 요거 가지고. 알겠지? 자, 그리고 울림소리에 해당하는 자음이 아닌 거. 자, 울림소리는 아까 4가지, 못난, 오리 이렇게 4가지였죠?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이런 것도 이거 보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크고 거센 느낌을 주는 낱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크고 거세다. 얘들아, 크고 거세다라는 건 이거 거센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거센 소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단단하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사소리고요. 답은 2번이네요. 여기 뽀글뽀글할 때 이런 것들은 된소리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예사소리네. 그치?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센 소리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런 문제들 풀 때도 역시나 이 표를 기억하고 있으면 엄청 쉽다. 이렇게 막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 우리 친구들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목청을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래요. 안 울림 소리란 얘기지. 그러면 이쪽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일단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딱딱하고 야무진 애들아 거세다라고 하면 이건 거센 소리야. 하지만 딱딱하다 그러면 이거는 된 소리인 거죠. 그치? 그럼 답은 일단 여기 된 소리 여기 중에 하나인 거야. 이건 아니고. 그리고 두 입술이 닿았다가 떨어지면 즉 여기 두 입술 소리 나는 거구나. 답은 그러면 삐읍, 쌍비읍이구나 라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어때요? 이 표만 보고 있으니까 되게 쉽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표를 자꾸 암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 우리말 자음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거야. 자음만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어. 맞아요. 자음은 혼자 소리 못 난다 라고 했고요.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눌 수 있었고요. 울림소리는 부드럽고 밝은 느낌 맞습니다. 우리 모음이라던가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이런 애들은 좀 더 부드럽고 밝은 느낌을 주고요. 자,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요것들 다 제외하면 모두 그쵸 안 울림소리고요. 소리의 색이나 느낌은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순으로 강화돼요. 맞습니까? 아니야. 된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더 거세지는 거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우리 오늘은 자음에 대해서 다 공부해봤고요. 빨리 비밀 레시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비밀 레시피 꺼내 놓으시고요. 자, 비밀 레시피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 잘 해봐야 되겠지? 자, 의문의 뜻 일단 요거 무조건 암기해달라고 했었는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해 주시고요. 자, 자음은 소리를 낼 때 모간 또는 입안에서 방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 그래서 자,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그리고 모음 없이는 혼자 소리 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자, 모음 같은 경우는 얘가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라면 얘는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인데 얘는 자음이 없어도 소리 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요 표를 외우는 거였었는데 자, 일단 우리는 여기 맨 위에 소리 나는 위치부터 발음 단면도를 연상하시면서 자, 두 입술, 윗잇몸 혀끝, 그 다음에 입천장 갑니다. 센 입천장, 혓바닥, 그리고 여린 입천장, 혀뒤, 그리고 목청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소리내는 방법에 따라서 안울림과 울림으로 나누고요. 이 안울림 소리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 다음에 울림 소리는 비음과 유음으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이 가운데만 채우면 되겠지? 자, 어떻게 하라고요? 바, 다, 세, 저, 급, 형, 몬, 난, 오, 리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그냥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뿌뿌프, 드뜨, 트, 스스, 츠츠츠, 크크크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별거 없지?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해두시고 오늘 당장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 비밀 레시피 안에 요거 외울 수 있는 칸 있죠? 요거에다가 수시로 가끔씩 연습해서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볼게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자 예사소리는 가장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고요. 된소리는 여기에서 뭔가 좀 더 성대에 힘을 주고 강하게 내는 소리고요. 거센소리는 거세게 숨이 거세게 터져 나오는 소리를 의미한다.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 오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모음체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 자, 길게 발음되는 거 우리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어떤 것이 길게 발음되는지 여러분 완벽하게 모르잖아. 그 찍어봐. 찍는 것도 다 공부입니다. 알겠죠? 찍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모음까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